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고 있는 폭력을 예방하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행복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부모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감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럼 너는 부모로 잘 살고 있어서 그 말 할 자격이 있냐?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더 너무나 간절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간에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끈을 놓지만 않으면은 분명히 훌륭하게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그것도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은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만은 거기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선생님을 하게 되었더니 저한테 2학년 담임을 주시기에 저는 내가 박사학위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2학년 담임을 준지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일 말 안 들을 때가 2학년이니까 처음 발령을 받으면 무조건 2학년 담임했다는 사실을 며칠 뒤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3월 2일 날 입학식을 하고 교실에 데리고 와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업계 갔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빡세게 공부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밖에 내보낼 것이며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이며 직장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나를 따르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우리 반이 한 40명 됐는데 한 30명이 저 다른 쪽을 쳐다봐 봅니다. 한 10명은 엎어져 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애들이 저럴까 참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날 교과서를 나눠준 날입니다. 근데 퇴근하려고 나가려고 보니까 그 소각장애가 책들이 이름도 안 써있는 책들이 전부 다 버려져 있습니다. 오메 세상에. 우리 반만큼만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전부 다 버리고 간 겁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너희들 오기만 와봐라. 내가 가만 놔둔가. 오자마자 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없습니다. 가방 속에 그 라면 박스로 반듯하게 딱 강만 지어놓고 실내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싸와서 다니니까 도시락 하나. 그때부터 저는 버려져 있는 책을 갖다 주워다 그 애들한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들 못 버리게 하니까 그대로 놓고 갑니다. 그리고 교실에다가 얼마나 침을 많이 뱉어놨는지, 침을 뱉어놓을 때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뱉은 게 아니라 이빨 사이로 해가지고 쫙쫙 다 버리는. 저는 그때부터 쉬는 시간마다 들어가서 마대찌를 가지고 계속 닦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저보고 닦으라고 이거 들어주면 발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마다 가서 닦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마자 아이들이 많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집에 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10시에 오기, 점심 먹고 가버리기, 이게 일상화가 돼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아이들 절대 때리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만 저는 정말로 많은 아이들 때렸습니다. 멱살도 잡고 네가 그러면 되겠냐, 어쩌면 되겠냐, 화도 내고 부모님한테 이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부모님들한테는요, 아이가 도착 안 했습니다. 아이가 도망갔습니다. 아이가 책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가 수업 시간에 퍼잡니다.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부모들이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진짜 우리 쌤은 관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해주는 담임쌤이 없었다. 근데 한 2주일쯤 하자 하고 3주일 계속 하니까 제발 좀 전화 좀 하지 마시오. 그래 안에도 스트레스 받아 미쳐불겠는데 당신까지 나를 괴롭히고 전화하지 마라 그럽니다. 집에서도 포기해버렸고 이 애들 막가버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들 너무너무 이렇게 내가 복가되니까 아이들이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이 되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애들 위해서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었구나. 아이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5월 달에는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왔던 겁니다. 다시 이제 6월 달에 왔습니다. 완전히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동안에 쉬는 시간마다 쫓아가서는 수업하고 가서 애들 지켰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도망가는 애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먹고 가서 남아있는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저 애들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쳐다보더니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 가봤더니 다른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9월달, 10월달이 되고 정말 어떠한 꿈도 안 갖고 다니는 아이들하고 계속 보대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늦잠을 자고 안 오고 그런 불규칙한지를 알았습니다. 폭주족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바로 옆에가 14평 아파트에 우리 식구가 살았습니다. 저랑 같이.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초등학교 4학년의 딸 이렇게 3명이 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한테 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늦게 오고 도망가 불고 불규칙한 이유가 폭주족을 하기 때문이다요. 우리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가서 오늘 잠복 근무를 한번 합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제발 좀 그만하시오. 학부모들로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당신을 비웃고 있으며 애들도 말을 안 듣고 도망가 버리니까 남들처럼 좀 끝나면 쉬기도 하고 그러시오. 몰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잠복 근무를 갑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형사요. 잠복 근무를 하게. 그래도 갑시다. 그러고 억지로 데리고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될 때까지 10월 달이니까 춥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명이 나타납니다. 폭주족이. 그래서 나는 엄청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했더니 아 선생님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고 안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그럽니다. 그거 보시오. 당신은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소. 정말 실망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희들이 내가 자기들을 데리러 어디 있는가 보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오다가 우연히 마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여보 이런 거 같으니까 내일 다시 갑시다. 나는 안 갈라요. 당신이나 가시오. 저 혼자 갔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얘들아 그랬더니 왜 선생님 왜 나왔어요? 누구 만나러 왔다. 누구 왜 학교 안 나오니? 그랬더니 새 오토바이 사주면 갈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고 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이제 접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나는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해가 지나가고 이제 2월 달이 돼서 제가 이제 사표를 씁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얘들이 다 도망가고 이러니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이럽니다. 이 사람아 자네 그만둘 줄 알았네. 왜요? 애들이 도망가면 간갑다. 오면 온갑다. 그러지 막 하려고 오래 쫓아다니고 그 난리를 한가. 어떻게 산단가? 그러시면서 자네 식구한테 물어보고 왔는가? 아주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나와서 알았습니다. 우리 식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무리 선생님을 그만두고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소. 왜요? 이러저러 하지 않소.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게요? 아 내가 대학교 조교하면 됩니다. 그 비정규직이잖아요. 그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나 그러면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잖아요. 그거 문제 그만둘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말마다 나한테 대꾸를 합니다. 성질이 엄청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초지일관 학교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여학생 여자아이한테 시켜가지고 딸한테 시켜가지고 나한테 방으로 보내가지고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막 그 말을 계속 합니다. 며칠간 계속 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이래저래 해서 다시 선생님 하려합니다. 그럴 줄 알았네. 엄청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또 이제 담임을 맡는데 또 2학년입니다.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이었고 너무너무 꿈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다고 왕따를 시키고 학부모들도 이미 포기해본 지 오래고 우리 식구도 응원해주지 않고 저는 정말로 그냥 왔다 갔다만 선생님으로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이 됐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상하게 제가 왕따 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학교에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는 와중에 아이들이 딱 PC방에서 도망 나오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도망가가지고 PC방에서 나오다가 나를 본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딴 데를 보든지 도망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날 꼿꼿이 쳐다봅니다. 그 나도 꼿꼿이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면 너희들 때문에 학교에서도 왕따 당해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집에 밥 먹으러 간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데 짧게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간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가자. 그리고 그 8명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밥을 먹으러 가니까 우리 식구는 한 명 혼자 데리고 온 것도 성가져 죽겠는데 뭔 8명까지 데리고 와서 밥을 주라 그러니까 어떤 밥을 줬습니다. 밥을 먹고 그냥 돌아옵니다. 난 당연히 이놈들이 나를 따라서 학교로 올 줄 알았는데 교문 앞에서는 다 집으로 가봅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화요일 날도 나가면 또 서 있습니다. 따라와서 밥 먹고 갑니다. 월, 화, 수, 목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은 이 아이들이 따로 들어옵니다. 4명은 가자. 아니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들어와서 또 자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집에 살면 어쩔까요? 왜? 그럼 학교를 잘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좋은 방법이다. 잠깐만 있어라. 내가 우리 식구한테 물어보고 오겠다. 제가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막 그게 웃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제 점점 여유를 찾나 보다. 농담도 하시고. 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아 들어오라 한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너희 짐 챙겨와야 될 거야. 우리 짐도 없어요. 우리 그냥 여기 살면 돼요. 라고 해서 6월달부터 삽니다. 6월달, 7월달 사는데 7월달 이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집은 덥고 방은 한 칸에 거실 한단데 그 8명이 와서 같이 살라니까 너무 힘듭니다. 또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학교 갔다 오면 먹고 10시 되면 먹고 2시 되면 먹고 이제 쌀이 떨어지고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갈 수 없이 거실에서 떼그러 사니까 우리 식구하고 이제 둘 다 여자니까 방 안에 있고 그 애들은 내가 없는 동안에 그 애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막 떨었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 죽겠답니다. 애들이. 무서워하지 마시오. 눈초리를 보시오. 얼마나 예쁜가.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무서운데요? 머리도 곱슬머리에다가 담에 피면 아무데나 주셔 넣고요. 무서워 죽겠어요. 막 그러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 얼마나 아름다운 애들입니까? 당신이 아름다운 건 몰라 나는 못 살겠어.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지일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공부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 갔다 와서 그 애들하고 누워서 하는 일이 나는 문제 읽으면 지금 다 배우고 그들이 다 배우면 난 문제 읽고 또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어른이 되고 나서 놀고 또 지그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7월달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8명 중에 7명이 그 과외에서 1등부터 7등이 납니다. 하나는 어차피 공부를 안 해갖고 또 중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들한테 다른 애들이 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집에도 안 갑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살아도 어느 부모 하나 전화해서 사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딱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8월 8일 날. 여보시오. 그 창수 담임이요? 예. 난 창수 할미인데 거기서 밥도 미개지요? 예. 그럼 잠도 지어주요? 예. 그러면 돈도 안 받어? 예. 뭐 그런 선생이 다 있다. 이걸 뚝 끊어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내버렸던 그런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고 또 중간고사 기간이 돌아옵니다. 여지없이 또 1등부터 7등입니다. 하나이는 영원히 안 하고. 그런데 이 애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근데 저놈들이 아직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나가고 저놈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놈들이 들어올까? 그랬더니 우리가 다 말이 났습니다. 뭐라고? 우리 선생님은 좀 부족하고 재밌다. 내가 어떻게 부족한데? 선생님 솔직히 인정하세요.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 근데 들어온다던? 너가 나가려면 섭섭하지 않아? 선생님 우리 나갔다 다음에 들어올 거예요. 그놈들도 먼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애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식구는 얘들한테 좀 적응이 됐는가 싶었더니 또 새로운 놈들이 들어옵니다. 그 애들이 또 똑같이 변해갑니다.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은 점점 대부분 아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인문계보다 더 열심히 하는 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했던 학부모님들이 모두 다 김밥 장수하는 어머니는 김밥을, 어머니가 돼지 장사한 사람은 삼겹살을, 우리는 저녁에 1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안 도망갑니다. 재미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잘 지내고 이제 있는데 12월 22일 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한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냥 묻지 말고 나 오늘 학교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애를 안 데리고 우리는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더니 그 아이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울어가지고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묻지 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틀을 지났는데도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옆에 있는 식당을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 그 8명도 다 같이 데리고 갔어요. 자기 누나가,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나가셔 버렸고 자기 누나는 융흡병을 다니는데 그 융흡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목매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를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너는 오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오지 말라고 했냐는 걸 못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바로 뒷날입니다. 뒷날인데 12시가 넘었는데 막 문을 누가 두드립니다. 그럼 문을 열어줬더니 그 옆에 있는 파출소에서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으러 오냐니까 당신을 잡으러 왔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잡으러 왔냐 했더니 하여튼 가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내가 갑니다. 우리 애들이 벌떼처럼 나를 경호합니다.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때문에 나를 잡으러 왔냐니까 진즉부터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관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과외를 한다는 겁니다. 과외.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신고가 들어갔고 학교에서도 신고가 들어갔고 그래서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 과외한 거 맞다. 선생님이라서 정말 진실하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나 나는 이 애들 먹이고 재우고 하느라고 돈 받는 과외는 한 번도 아니다. 그런 말을 믿지도 않는다. 너는 조사해보면 다 한다. 통장 다 체크해보면 한다. 다 해봐라. 그걸 실경을 하고 있는데 그 파출소장님이 당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다음에 조사하마. 나가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은 12월 22일이 지나서 계속 우리 집에 사는데 식량이 부족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을 이제 헤어지려고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니까 병풍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빨간 프라이드 차를 데리고 타가지고 2번 데리고 가야 됩니다. 8명이니까. 병풍산으로 가는데 패밀리랜드를 지나서 대치로 가는 길에 지금 큰 강이 흐릅니다. 그 큰 강 흐른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폐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폐가. 아, 이 폐가에서 우리 애들 데리고 살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폐가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전기도 다 끊어져 있지만 집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통장한테 가봤습니다. 근데 통장이 당신 누구요? 그래서 난 학교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보다시피 제가 선생님처럼 안 보이잖아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또 어쩝니까? 좀 좋게 서 있으면 될 건데 발을 또 꺼덕 이러고 있고 저는 시커먼 놈이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그 통장님이 안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참 통장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당신이 선생님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어. 가시오. 그리고 저 집은 나라에서 홍수가 나면 위로 올려주고 지금 보상한 집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애들은 실망하고 걔들이 이제 그 병풍산에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갈 길을 가거라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얘들이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3학년 때는요, 저는 어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선생님 집에는 잠만 잘 거예요. 저는요, 먼저 전문대를 가기 전에 취업을 한 다음에 전문대를 가기 위해서 뭔 공부를 할 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앞에서 내가 헤어지자 이 말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식구가 나한테 그럽니다. 여보, 제대로 말했어요? 이렇게. 아니, 말 못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등일보에서 기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선생님도 있었다. 그걸 보니까 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가지고 빨리 그 통장님 쫓아갔습니다. 통장님, 저 이런 사람인데요. 다시 보였으면. 이걸 보더니, 아, 그래요?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당신한테 이야기하겠어. 확인을 학교에 있는지 어디다 해봤는지 알아보고 저 진심을 알아줬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집은 안 되고, 제가 이 4,000평의 농장이 있는데, 감나무 농장이요. 그 안에 방 8개짜리 집이 있는데 안 쓰고는 있어. 당신이 쓰려면 쓰시오. 임대비는 얼마를 줄라요? 그때 그 당시에는 핸드폰 요만한 큰 겁니다. 제가 들고, 여보, 우리 전세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보, 그건 또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만 하세요. 2,300이요.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여보, 뭔 일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통장님, 2,300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적소. 살면서 갚겠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적으니까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한테 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시커먼 촌으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데 누가 나르며 나는 그 시골에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절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학교를 그만두겠어. 2번째, 여기 있는 8명 학생한테 빨리 빌어라. 뭔가 좀 잘한다고 해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사모님 제가 열심히 하랍니다. 뭐를 하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승낙을 얻어가지고 그곳으로 와서 삽니다. 그곳으로 와서 사는데 넓은 농장에 닭과 오리를 우리가 키우면서
정말로 우리는 행복하게 컸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그 애들하고 토끼를 뜯고 풀을 뜯고 밥을 해 먹고 농장을 가꾸고 공부를 하고 헌책을 한 2,000권 사가지고 공부를 하고 얘들이 엄청나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10년 정도 그 애들하고 그냥 산 겁니다. 그 애들은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랬죠. 그 애들 중에서는요, 참 무참히도 많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속을 무지하게도 나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애는 토끼 길을 가서 뺑뺑 돌다가 땅에다 탁 때려가지고 죽으면, 봤어요? 죽은 거? 이렇게 나를 놀립니다. 이런데도 네가 당신이 나를 데리고 살 수 있겠느냐? 응? 또 어떤 애는 3개월을 데리고 살 때까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언제 말문을 여냐면요, 낚시밖에 안 갑니다. 그 앞에 있는 실개천. 저는 그래서 밤에 새벽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선생님 왜 왔냐 말도 안 합니다. 며칠간 따라다니니까 뭐 넣었어요? 가 자세요? 이 말만 합니다. 아니 그냥 너하고 있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조란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졸지 말고 들어가세요. 아니 난 재밌어서. 재밌으면 왜 조세요? 아 미안하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한 이야기가 3일간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 대한 화, 자기가 이때가 벌어졌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 3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변하기 시작해갖고 자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감췄던 이야기를 풀어버린 겁니다. 참 많은 아이들이 거쳐가면서 저를 슬프게도 했고 기쁘게도 했었습니다. 그걸 증명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아이들하고 생활했던 내용을 어느 방송사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잠깐 나왔던 그 화면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화면 전체를 못 보여드리겠고 시간 관계상 어느 부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명의 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명의 아이 이야기는 정말로 똑같이 어려웠던 너무너무 버림받았던 아이들이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10년 전의 이야기고 그 당시에 제가 말로만 한 아이들은 얼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한 아이들의 그 삶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송이. 무엇보다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밥은 밥대로 먹고 우유는 우유대로 먹고.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많이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저기 엄마한테 안 보더라고.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비뚝에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 그만 화면에 나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그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같이 살다 보면 잘 커나간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더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 그렇게 괴로워하려면 보러 가느냐 하지만 그걸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마치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디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는 울었습니다. 둘이 그 시민들이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지요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을. 무한대수장이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갔어요.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다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주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만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조직폭력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싸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볼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놔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글쎄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기만 한다면 예. 눈물로 얘기하실 만큼 선생님 역할이 바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있는 화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거기 있는 말 중에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번 변합니다. 여러 번 변할 때 그 고비에 부모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다면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저 나온 2명 아이 중에 한 아이는 내가 안았기 때문에 부모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고 대의가 돼서 사는 것이고 한 아이는 사이가 부모가 선생님이 다 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는 교도소에서 16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얼마 전에 나와서 아직도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잘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격리되어 있어서 그 아이는 사회생활이 온전치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때 어느 누군가가 선생님이 나도 가지 마. 그리고 보듬고 안아서
그 아이를 가지 않고 그 아이가 설령 다른 짓을 하게끔이라도 해줬다면 그 아이는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고 가장 큰 역할이 선생님 역할이 아니라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간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넘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합니다. 자식이 먼저 변해야 부모가 변한 게 아니라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자기의 개성과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어른들의 작대인 공부만 가지고 아이를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나는 그 아이를, 우리 아들 존중해 줄 게 없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밥을 안 먹고 숨을 안 쉬어갖고 죽었지만 우리 아이는 밥을 계속 먹고 숨을 계속 쉬어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아이를 정말로 존경해주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공부를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공부 잘한 친구, 또 이런 걸 잘한 친구, 이런 걸 잘한 친구도 얼마든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학교에서 보는 시험 점수에 의해서 우등생, 열등생을 가르는데 앞으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물론 공부가 신분 상승을 하는데, 수익 상승을 하는데 최고의 기름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저도 안 되긴 하대요. 그래도 그러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점을 보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어제보다 조금 일찍 왔다. 아들아, 뭔 일이 있어서 일찍 왔냐?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너 먼저 와보니까 내가 마음이 무너져 본다. 그게 아니라 아들아, 오늘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었구나. 그러면 이왕 온 거니까 좀 푹 쉬고 그래도 엄마랑 이야기 좀 나눠보자. 그리고 너 이야기를 들어보고 너 말이 타당성이 있으면 엄마가 이해하겠다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너도 고쳐봐야 되지 않겠냐.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아들이 8마디를 하면 여러분 2마디만 하세요. 표정으로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만 해주면 그 아이는 깨닫습니다. 그 애들은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도 옳고 그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말을 여러분이 들어주고 엄마 나 너무 힘든데 좀 받아주세요란 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 다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들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엄마가 마음이 아프단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좀 좋겠다마는 그게 바로 되겠냐마는 노력해보자. 노력해라가 아니라 노력해보자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줘야 됩니다. 아이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냐고요? 저 아이는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항상 긍정적 믿음을 가져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연습하셔야만 됩니다. 늘 칭찬하고 믿음 갖고 좋은 이야기 해주는 아이는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우리가 버렸던 아이들입니다. 말로만 버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버렸고요. 눈으로 몸짓으로 버렸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마음과 말로 버리지 않으면 그 아이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 나이 때 그 옆으로 뺑뺑 돌면서 우리 주위를 괴롭히긴 하지만 언제는 그 아이는 중심을 잡고 잘 삽니다.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아까 노루의 엄마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고 가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재능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빨리 찾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는 방법이 뭐냐고요. 자, 여러 가지 검사 도구도 있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도 가보고요.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하세요? 다 못하잖아요. 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재능을 찾아줘서 그 분야에서 그 아이가 권위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자기도 즐겁고 여러분도 즐겁고 이 나라도 유익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시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지금 무슨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는 주사 맞는 데 가서 소독 냄새 맡아도 토하고 뭡니까 마취실에 가서 앉아있는 것보다 불쾌하다면 그 아이가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건 뭐해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고 뭔가를 위해서 위하는 사업을 한다. 자선사업가를 시키십시오. 머나먼 나라가 어려운 나라에 가서 행복의 전도사가 되게 하십시오. 꿈을 넓게 꾸십시오. 강주를 국한하지 마십시오. 서울, 우리나라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꿈을 크게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능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3시간 동안 이렇게 앉으셔서 강의 듣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드님이 본다면 이게 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3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침 9시에 가고 밤 9시까지 앉아 있는 고통을 아시겠죠?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야 제가 하는 말을 크게 못 알아먹을 말이 없겠지만 학교에서 영어 수학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모르는 그 영어 수학을 하루 종일 안다고 고개 끄덕이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고민입니다. 고통이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갑니다. 교문에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서울대 몇 명, 어디 몇 명 막 써져 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런 선생님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교문지도를 하면서 공부 잘하고 또 훌륭한 애가 일찍 늦게 가면 어디가 아팠어? 무슨 일이 있었니? 공부 안 하고 좀 말썽 부리고 하면 아이고 자식 지금 뭐다 써먹을까? 큰일이다 큰일. 그 말 기점을 들고 갑니다. 문을 뚜르륵 열고 들어갑니다. 담임선생님이 쳐다봅니다. 다른 애들 전부 공부하는 정신없는데 얘 인장 옵니다. 눈을 쫙 째봅니다. 아이고 자식아.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녁 한 12시간을 모르는 단어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고개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시험 받고 혼납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디다 마음을 붙이겠습니까? 그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다 공부 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빨리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이 돼야 한다는 아이가 자 아이가 학교 갔다 늦게 왔습니다. 아니 학교 갔다 공부하고 옵니다. 엄마는 이미 불 끄고 자거나 어디서 술 드시고 엄마 아버지 놀다가 이제 들어와서 고래고래 싸웁니다. 아이가 뭐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고래고래 싸우도 술을 드시고 와서 저렇게 해도 나는 반듯한 사람이 돼야지. 나는 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짜증난다. 나 그렇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들같이 저 모양인 거 보니까 나는 이미 끝난 것 같다. 에이 나가불자. 담배나 피고 술만 먹으면서 친구들 만나불자. 아 이것도 편하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누가 쫓아냈습니까? 부모님이 쫓아낸 겁니다.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라고 자꾸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책을 읽고 모르는 걸 아이한테 물어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좋은 배를 만들고 싶으면은 나무와 연장을 갖다 주지 말고 그걸 만드는 사람에게 바다의 아름다움을 동경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본이 되어야만이 아이가 변합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 선생님을 욕하는 부모는요, 그 아이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학교를 믿고 선생님한테 아이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 앞에서 그래, 너그 선생님 내가 처음 볼 때부터 내가 그런 줄 알았다. 내가 그런 것 같더라. 그 욕을 써가면서 그 선생님을 욕을 한다면 그 아이가 선생님 말을 믿겠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선생님이라 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섭섭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아이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마음을 이해한다마는 그래서 선생님들 얼마나 애썼겠냐. 애쓰다 보니까 너를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니? 이렇게 일단 이야기하고 선생님에 대한 섭섭함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지도하느라 애썼습니다마는 이건 섭섭하대요 라고 말을 해야만이 아이는 본이 돼서 큽니다. 같이 아이한테 선생님 욕을 해버린다. 아이는 롤 모델이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존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랑가족 봉사단의 학부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남을 배려하고 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학교 교육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어디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을 아이만 가라 그러지 말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아이 손잡고 같이 가서 때도 밀어드리고 어른들 장애인을 돌봐주기도 하고 정말 선행을 하고 보살펴 준 것을 부모님이 먼저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아이는 처음에 그럴 겁니다. 엄마 웃긴다.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더니 그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네라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요. 그 아이는요. 아 우리 엄마의 다른 면을 봤다. 우리 어머니는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맨날 잔소리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나보다 더한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행동입니다. 봉사를 통해서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지금 아이들 봉사하고 배려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세상은 황폐해진 나라입니다. 그 앞에 있는 아파트에 누가 죽어나가도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귀에서 코에서 파리가 들끓어도 그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도 하지 않는 너무너무 냉랭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아니면은 배고프고 헐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기 돈이라도 가서 끌어다 안고 그 사람을 신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랍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자기 혼자 공부 잘했고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배려하고 봉사하고 같이 가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지금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부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과 함께 같이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도 즐거운 학교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권리가 찾아지는 현장이 돼야 된다. 현재는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들을지 모르지만 먼 훗날 그때 그 당시에 그 정책과 목표가 맞았어. 그걸 너무 빨리 말했기 때문에 저항이 있었지만 반드시 그쪽으로 가는구나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한 인격체로서 훌륭하게 키우려면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을 꼭 하십시오. 이건 정말로 꼭 여러분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을 이야기하십시오. 자녀에게 절망을 이야기하기 위하면 자녀는 절망을 배우고 쓰리 쓴소리를 배우며 정말로 쓰리 쓴소리에서 그 아이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부모님이 희망을 말하십시오. 아들아, 너는 비록 지금 힘들지만 너는 분명히 잘 될 걸 엄마는 믿는다. 아빠는 믿는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엄마야 딸이니까. 너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믿는다. 지금 너는 몇 년간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아빠는 믿는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은 없지만 아빠를 불러라. 엄마를 불러라. 있는 힘껏 너를 도우마. 그러나 아들아, 언젠가 너 홀로 써야 된다. 그때까지 서서히 독립된 마음을 갖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살아라. 그리고 아들아, 멀리 보아라. 그리고 넓게 보아라. 지금 있는 시험지의 몇 점을 보지 말고 지금 보는 교과서 한 조각을 보지 말고 먼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높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개척해 나가라고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보다 더 중요한 스승은 없습니다. 체험학습보다 더 좋은 본은 없습니다. 여러분, 책과 함께 체험학습,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아이들이 건강을 해야만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시키고 체험학습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음악 감상도 시키고 또 어쩝니까?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크는 그런 아이들이 다음에 보십시오. 큰 사람이 됩니다. 편입 때 공부만 해갖고 다음에 점수만 높아갖고 하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며 자기 식구나 행복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기 식구도 행복하려나? 행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상가에 가봤습니다. 어느 상가에 가봤는데 의사가 5명인 아들입니다. 그 집에 거기 물건 나눠주는 사람들이요. 그 식구들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 사갖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부주는 봉투로 하러 왔습니다. 사람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가 조금 공부에 또 다른 일에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커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봐주고 지금 이 길목에서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가장 그 아이한테 해줄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소통입니다. 사랑해준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우리 아이가 못 일어났을 때 일어나 세고 있지 말고 좀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발도 주물러주면서 아들아 일어나라. 얼마나 힘드니? 고통스럽지? 조금만 견뎌.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위로해 준다면 그 아이는 에이 엄마 귀찮게 왜 그래 저리 가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고 고마워 합니다. 여러분, 주는 만큼 받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일본 건축가가 자기 집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고 10년을 이후에 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큰 대못에 도마뱀이 찔려갖고 있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에 도마뱀 위에 이게 뭐예요? 못을 박다 보니까 도마뱀이 찔려 있었는데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봤더니 다른 도마뱀이 거기가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마누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그 아이를 10년간 살린 겁니다. 여러분, 미물인 도마뱀도 한결같이 그 아이를 위해서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 아이의 한순간의 잘못을 한 3년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버려본다면 우리는 도마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 되는 데까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잠깐 빌려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이 아이에게 갚으라고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아이는 돌아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분들의 부모 마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 아이를 안고 보살피면서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